오늘 맨유랑 풀럼의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맨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힘겹게 정말 도파민 터지는 경기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오나나,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더리우트, 마즈라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달로, 이선에, 가르나초, 아마드 디알로, 최전방 라스무스 호일룬이 나왔어요. 보시면 선발 라인업에서 조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죠. 우선 마즈라위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있던 달로가 원래의 자리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모림이 어느 정도 의도하고 시스템을 바꾼 점이 없잖아 있어요. 뭐였냐면 이날 공격 상황에서 마즈라위가 아래 후방 빌더 상황에서는 아니었는데 공격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10번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랑 아마드 디알로 사이 이 자리에 있었죠. 이게 다른 팀들의 뭐 인버티드 풀백 이런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다른 팀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안으로 좁혀서 풀백이 미드필더가 되는 거라면 오늘 마즈라위는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윙백 자리에서 3-4 빌드업 하되 공격할 때는 위로 올라와서 10번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아모림이 마즈라위를 이렇게 옮긴 이유, 이게 아마드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날 아마드가 오른쪽에 있다가 유독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 그리고 중앙 쪽으로 넓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왼쪽 지역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즈라위, 아마드 디알로까지 굉장히 많은 공격 자원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맨유 기준 이 왼쪽 공간에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한쪽 지역의 선수들을 많이 몰아넣어서 상대 수비들을 이쪽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반대편에 넓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산인데, 그러면서 누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느냐? 달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보시면은 전반전에 아마드가 왼쪽으로 오고 가르나초, 마즈라위도 중앙으로 오고 이러면서 풀럼의 수비진들이 한쪽 공간에 몰리고 달로가 아이솔레이션, 넓은 공간을 얻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아모림이 왼쪽에 있던 달로를 오른쪽으로 오늘 옮겼던 이유,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전진을 요구했던 이유, 그 전술적인 이유인데 아쉽게도 그 전술적인 부분이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 분명 달로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받았을 때 뭐 유효하고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 번 더 선수를 제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러면서 아마드가 안으로 좁히고 마즈라위도 안으로 좁히고 중앙과 왼쪽 지역에 과부하를 걸고 오른쪽 지역에 공간을 만든다. 이런 전술도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이 이 2선 자원들의 배치예요. 가르나초랑 아마드 디알로 이 두 선수가 동시에 2선으로 배치됐는데 원래 맨유라면은 이 둘을 동시에 2선에 배치를 많이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하느냐? 가르나초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나오든 아니면 아마드 디알로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나오든 이 2선에 브루노가 껴서 나머지 한 명을 서포트하는 그림이 돼요. 근데 오늘은 위쪽 2선에 가르나초랑 아마드 디알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두 명이 동시에 뭔가 볼을 잡았을 때 박스 타격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참 뭐랄까, 이건 뭐 선수 한 명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날 맨유가 공격을 되게 잘 풀어내질 못했어요. 뭐 호일룬도 그렇고 뭐 볼을 받았을 때 이걸 따주는 데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의 공격 지역에서 탈취당하는 그림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두 명 가르나초랑 디알로가 둘 다 어쨌든 공격적으로 시도를 하려던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것도 의외로 탈취당하는 그림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모림의 전술적인 의도, 선수들이 위치를 왼쪽과 중앙 지역으로 옮기면서 달로 같은 선수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의도. 이것도 지금 맨유가 일정이 미쳤거든요. 거의 2-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모림의 시스템이 굉장히 좀 활동량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게다가 이거를 다른 뭐 빅클럽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빅클럽들이야 일정이 조금 빡세고 어려워도 서브 자원들이 든든하다면 로테이션을 돌리잖아요. 근데 맨유는 지금 그 서브 자원들의 뎁스, 신뢰도 이런 것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경기, 이 2-3일에 치르는 경기들을 거의 주전에 가깝게 치렀어야 됐습니다. 또 치렀던 경기들도 지금 안 좋은 순위의 리그 경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16강 진출이 걸려있는 유로파 리그, 이것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정말 결승전을 치르는 마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우가르테가 됐던 뭐 마즈라위, 호일룬, 아마드, 달로 이런 선수들 모두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평소보다는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가르나초 같은 경우가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모두 다 어쨌든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낮아 보였다. 물론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고 해도 이날 맨유의 공격 작업, 퀄리티, 세밀함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특히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슈팅이 거의 안 나올 뻔했죠. 오늘 유일한 유슈팅이 누구였냐면은 이 선수, 유일한 유슈팅이자
유일한 득점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놀랍게도 센터백이죠. 물론 오늘 리산드로가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나 뭐 패스워크, 빌드업 이런 거에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백스리의 왼쪽에서 스토퍼로 활동을 하면서 공격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전진 패스를 왼쪽에서 뿌려주는 장면들, 아니면은 길게 차 올려보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맨유의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최근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런 식으로 공격에 관여하는 장면들, 특히 하프라인 너머로 올라와서 공격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게 터졌습니다. 후반전 맨유가 박스 위쪽에서 경합을 하다가 끝내 이게 골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 혼전 상황에 마지막에 잡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강력하게 슈팅, 이게 상대 수비의 발에 살짝 굴절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각도로 톱스핀이 걸리면서 골키퍼 레노를 지나서 풀럼의 골대로 빨려 들어가요. 이게 물론 당연히 이제 운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한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공격에 관여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아모림의 맨유에서 아예 드문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도 있었죠. 지난 리버풀전 볼을 끊고 올라온 마르티네스가 앞쪽에 동료들에게 볼을 전달하고 자기가 직접 박스까지 올라가서 패스를 받은 후에 그대로 리버풀의 골문을 강하게 꿰뚫어버리는 장면, 이런 식으로 센터백의 공격 가담 플레이, 특히 뭐 반대쪽 더리우트나 요로가 있는 오른쪽이나 맥과이어가 있는 중앙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 왼쪽에 기동력 좋은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쪽에서는 아모림이 이런 거를 용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풀럼 경기에서도 마르티네스가 기록한 이날 맨유의 유일한 유효슈팅, 이게 맨유의 유일한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 근데 어쨌든 뭐 경기를 이렇게 이기긴 했지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맨유가 솔직히 전혀 기뻐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까지 공격이 안 풀리는 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위에 가르나초랑 아마드 디알로 이 둘만 2선에 있으니까, 그리고 브루노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게 위에서 공격 작업이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마드 디알로가 있고 브루노가 옆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브루노에서 아마드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워크도 분명히 있었고, 가르나초랑 브루노가 있을 때는 브루노가 가르나초가 있는 공간으로 내려올 때도 있으면서 둘에서의 링크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날 가르나초랑 아마드 쪽에서 브루노가 2선에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은 잘 안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브루노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2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모림이 좀 더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브루노가 아래로 내려가도 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하면서 패스워크가 되고 링크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다른 2선을 영입하든가, 그런 선택지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날 어쨌든 우가르테가 진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모림이 우가르테를 빼고 이 어린 선수 콜리어를 넣었죠. 이 콜리어가 뭐 최근에 이제 선발로도 나오고 교체로도 이제 자주 출전을 하는데 확실히 1인분을 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림 체제의 투미들, 이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투미들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뛰면서 이 어린 선수 특유의 활동량을 또 보여주고, 또 빌드업 때도 뭐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특히 오늘 경기에선 이제 1대0 상황에서 맨유가 좀 내려서는 장면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풀럼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오나나를 지나서 골라인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콜리어가 그대로 걷어냈죠. 이 장면 하나가 오늘 맨유를 거의 살렸다. 개인적으로는 그 콜리어가 그걸 막고서 맨유 선수들이 다가가서 진짜 격한 세레모니를 해주는데 좀 이거는 보는 나도 좀 가슴이 웅장해졌다.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되게 좀 루즈하고 어려웠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이 풀럼도 안 좋았고 맨유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짜로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게 장땡이에요. 경기력은 나중에 이제 자기들 이제 돌아가서 분석하는 거고, 이 경기에서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기고 와야죠. 아모림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다. 누가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간을 벌어야 된다. 어떻게? 경기 하나하나를 이기면서. 아모림의 그 말처럼 오늘 맨유가 경기력은 안 좋았고 공격 시퀀스도 안 풀렸고 뭐 기대 득점, 소유권, 통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결승골을 가져오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모림이 원하는 그 시간을 스스로 벌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팬들은 속이 터졌지만은 그래도 아모림의 맨유가 승리를 함으로써 시간을 벌어냈다.
계속 지면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아모린 본인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기면서 그 시간, 내 축구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 이런 점은 저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2025년 설날이 오면서 정말 이제 명실상부 새해가 되고 있는데 새해에는 더한 거 전 바라지 않습니다. 새해 내 소원이 있다면 맨유 유로파 우승. 더한 거 바라지 않아요. 유로파 우승.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근데 소원이라는 게 그래요. 소원이라는 게 힘이 합쳐지면은 정말로 힘이 세집니다. 말에는 그 힘이 담긴다고 전 생각을 해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도 혹시 넌 새해 소원이 뭐니? 라고 혹시 주변에서 물어보신다면 저를 봐서 한 번만 맨유라는 팀의 유로파 우승을 원해요. 그게 뭔데 싶더가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소심하게 한 번만 말해주시면은 이 말에 분명 힘이 담기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주변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좀 도와주십시오.